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기초부터 완전 습득, 기중기 운전기능사 필기 완벽정리 1편 5강입니다. 5번째 강의입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중기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카운터웨이트를 최대한 무겁게 해서 부착해서 상차한다. 이 기중기에서 뒤편에가 카운터웨이터가 있죠. 이게 뭐죠? 무게추죠. 나비라든가 중울이라든가. 왜냐하면 앞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 뒤에 무게가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게 카운터웨이트인데, 이제 지금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하는데 여기다가 최대한 무거운 걸 단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기중기로 들어 올릴 때 사실은 이 무게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옮길 때는 이 붐까지도 해체해 가지고 따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무거운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해 상차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붐은 분리시켜 아우트는 또 완전하게 넣은 후에 또 흔들려 전도지 않도록, 이건 다 맞는 표현이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와이어로프의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죠. 습기가 많고 서늘한 지하 창고에 보관한다. 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될 겁니다. 지면에 닿지 않게 2-3cm 정도 팔레트에 놓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곳은 멀리 피해야겠죠. 염류, 산류, 아항산가스, 이건 다 부식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먼지나 토사를 털어낸 후에 그리스를 도포해서 보관한다. 맞죠?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와이어로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거나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3번입니다. 기중기에서 와이어로프 교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킹크된 거 이런 건 다 교환해야 합니다. 공층 직경 7% 이상 감소된 것도 교환해야 되고, 현저하게 부식된 거 해야 합니다. 전체 소선수 25% 이상, 이건 아니죠. 한 가닥의 소선수라도 10% 이상이 단선되었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 교환 시기에서 한 선의 소선이라도 10% 이상이 절단되었다. 그러면 교환해야 되는데, 전체 소선수 25%, 이건 못 써도 한참 못 쓰는 거죠. 한 선의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 유압기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유압기호에서 이 표시가 있는 건 뭐죠? 가변 용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에서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면 뭐죠? 요건 펌프죠, 펌프. 즉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표시잖아. 이렇게 나가는 표시. 요 펌프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표시로 되어 있으면 요건 모터예요, 모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펌프고, 요건 가변 용량형이니까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표시를 하죠. 요런 식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요 화살표는 가변 용량형. 이게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없고 이렇게 됐으면요, 정용량형 뭐죠? 펌프, 유압 펌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5번입니다. 중량물을 올리거나 내릴 때 손이나 발이 협착한 곳에 끼었어요. 끼어서 발생하는, 이제 협착한 곳에 끼었습니다. 뭐죠?
협착입니다. 손이나 발이 중량물과 지면 등 협착한 곳에 끼었다. 협착입니다. 6번입니다. 와이어로프 크립을 이용하여 결속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1번입니다. 새들은 로프에 힘이 걸리는 반대쪽에 있어야 한다. 아니요. 로프에 힘이 걸리는 쪽에 새들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새들이 어느 쪽이냐? 이쪽. 요게 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들. 여기가 힘을 받는 쪽이잖아요. 여기가. 얘는 죽은 선이고 얘가 힘을 받는 살아있는 선이에요. 새들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힘이 걸리는 줄, 즉 살아있는 선. 힘을 받는 쪽, 그런 말이에요. 힘이 걸리는 줄, 이쪽. 여기에 새들이 위치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클립의 새들은 로프에 힘이 걸리는 반대쪽이 아니라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합니다. 줄거리 인양 작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중심 위치를 고려하고 매다는 각도가 90도로 한다. 90도 여기가 틀린 거죠. 60도 정도에서 매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달았을 때 이 각도가 60도 정도란 얘기예요. 이게 9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줄이 갈 수도 없어요. 이게 후크에. 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후크에 매달았잖아요. 근데 이게 90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약 60도 요 정도에서 매단다. 후크에 안전하게 매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30cm 정도에서 멈춰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 올린다. 수신호 하는 사람하고 서로 마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멈추고 한번 넓혀서 다 보십시오. 중심 위치를 고려하고 매다는 각도는 90도로 한다가 아니라 약 60도 이내여야 합니다. 교류 발전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교류 발전기. 정답은 그렇죠. 정류자를 두지 않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폴리비를 적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완벽하게 틀렸죠. 폴리비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오드죠. 그러니까 정류자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이오드로서 정류를 합니다. 전기적 용량이 큽니다. 저속 시의 충전 특성이 양호하고 소양 경량입니다. 힘이 좋죠. 자, 그래서 폴리비가 뭐냐? 이 겉에 있는 것이 스테이터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로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고속 회전이 가능해요. 이 고속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폴리 쪽에다 걸을 때 이 비를 크게 할 수 있어요. 비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비를 크게 할 수 있다. 뭐가요? 교류 발전기가. 그게 큰 힘을 내는 겁니다. 한번 정지하시고 다 살펴보고 읽어보십시오. 정류자를 두지 않아. 여기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류자는 직류에서 두잖아요. 교류에서는 정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폴리비를 적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틀린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리비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기중기의 작업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서 틀린 것은 3번이죠. 화물의 현재 임계하중과 권한 높이. 임계하중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적정하중 뭐 이런 식이 되면 되겠죠. 임계하중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고 여기서 임계하중을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부 고려해야 하죠. 기중기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보통 이런 집안의 강도, 기중기의 전격 하중, 허용 하중, 작업 반경, 부은 길이, 권상 높이, 하중의 무게, 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선의 반지름, 여기 뭐냐면 작업 반경이에요. 이게
붐 선단과 상부 해운쪽 후방 선의 반지름. 요게 작업 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다? 용량 증가는 안 됩니다.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톤짜리를 뭐 15톤짜리로 용량 늘린다든가 이런 건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순차 작동 밸브라고도 하고 유압 실린더를 일정한 순서로 순차 작동시키고자 할 때 순차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시퀀스 밸브다. 여기서 설정된 1단계 설정된 압이 뭐 예를 들면 100바다 그러면 이게 차면 2단계로 넘어가도록 2단계가 100바다 가면 여기서 또 차면은 또 3단계로 넘어가 이렇게 순차 작동하도록 된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 시퀀스 밸브라고 한다. 그래서 시퀀스 밸브는 2개 이상의 분기열화가 있는 회로에서 순서를 회로의 압력 등으로 여기서는 몇이 차면 압력 몇이 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이 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압력 등으로 제어하는 순차 밸브다. 요 순차 나오면 시퀀스 밸브다. 12번입니다. 안전수칙, 수공구 안전수칙. 정답은 3번이죠. 해머 작업에 장갑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미끄러워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머 작업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낀다 안 된다. 해머를 사용할 때는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연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윤활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 여과기니까 이걸 스트레이너라고도 하죠. 여과기라고도 하고 스트레이너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과시키는 거예요. 14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기에 장착되는 오버플로 밸브 연료압이 너무 높다든가 그러면은 오버플로 해갖고 연료통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되돌려 보내는 거. 그러니까 압이 낮아질 수밖에 적정 압력을 유지하겠죠. 근데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연료 압력이 지나친 상승을 방지합니다. 왜? 압이 너무 높으면 여기를 연료 뿜어 오버플로 오버하라고 오버히트 오버플로 이쪽으로 토해서 내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 공급 펌프가 소음 발생도 방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도한 연료를 뿜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료 같은 공기도 이쪽으로 내면서 같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 아닙니다. 오히려 압력을 낮추는 것이죠. 기중기의 부음의 길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기중기의 부음은 어떻습니까? 부음 길이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각도가 높을수록 힘을 더 받는 거죠. 수직으로 갈수록 힘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부음 길이가 길고 이렇게 되면 긴 것만큼 힘을 덜 받고 부음 길이가 짧고 각도가 높으면 힘을 더 받고 그래서 부음의 톱시브 중심에서 톱시브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부음 여 끝에 있는 거. 요 톱시브 중심에서 부음이 길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설명했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부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부음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푸트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여기에 핀이 있다. 큰 핀이. 요 탑시브가 여기에요. 탑시브에서 요 푸트핀까지 거리 요것을 가리켜서 부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음의 길. 여기서는 탑시브 중심에서 푸트핀 중심까지 이게 되겠네요. 자, 부음의 길이 다시 봅니다. 여기에 탑시브예요. 탑시브예요. 탑시브.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푸트핀이 있어요. 얘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여기 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핀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부음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중기의 부음의 길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 부음이 톱시브 중심에서 부음이 푸트핀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대형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렇죠.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거. 요게 대형이에요. 근데 20톤 그랬으니까 대형이 아니죠. 이건 전부 대형입니다. 이거. 예, 너비 2.5m, 길이 16.7, 최소 회전방향 12m 초과. 이런 건 전부 대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총 중량이 40톤 초과인 경우가 대형이다. 그래서 이 대형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다 읽어보시고 눈도장 찍어 두십시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중량 얼마다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가 대형입니다. 20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17번입니다. 드라이버 사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그렇죠. 예.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지는데 드라이버 자루가 금속이래요. 그럼 전기통에 죽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는 다 이제 맞는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전기가 통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자루가 뭘로 된 걸 써야 돼요? 절연체로.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 자루 다 뭡니까? 절연체로 나오죠. 플라스틱으로. 네. 금속재, 자루가 금속재를 써라 그러면 예. 전기통에서 그냥 바로 어려움 당합니다. 18번입니다. 유압식 기준기에서 조작 내부를 중립으로 했다. 그런데 품이 하강하더라. 뭔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 빠는 것이죠. 근데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고장이 나면요. 아예 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이게 되겠죠. 이런 것은 이렇게 누출되면 중립에 놔도 쭉쭉 밑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고장이 나면 아예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원인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고장난 경우는 붐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줄줄 이렇게 하강하고 흘러내리는 것도 없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크레인 주행하는 말이죠. 크레인이 주행하는 중에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온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의자도 뺀 이 상태. 크레인이 주행하는 중에 유의사항. 주행할 때는 뭐합니까? 이 선에 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도는 요 선의 장치 요걸 락 잠궈 놓고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가는 중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일할 때나 이렇게 선회하는 거지 움직이는데 그래서 선회 로크를 고정한다. 맞죠? 언덕을 오를 때는 붐을 가능한 세운다. 틀렸습니다. 세우게 되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뒤로 전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붐을. 하여튼 움직일 때는 붐을 까는 데까지 깔고 가야 돼요. 고압선 아래에서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붐을 세우는 경우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행 시에는 아예 붐을 내리고 갑니다. 19번입니다. 기중기의 크림셀에서 태그라인의 역할은 지난번 시간에 봤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갖고 사람이 이 줄을 잡고 있는 거 보셨죠? 사람이 잡을 수도 있고 기계가 잡을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꼬이지 말라고. 꼬이지 말고 요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와이어 케이블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는 거 요게 태그라인이 역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맨 먼저 취하는 것은 그렇죠. 먼저 사상조부터 구호하고 그 다음에 119로 전화해서 빨리 와달라 뭐 응급차 부르고 112 전화해서 경찰 부르고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죠. 즉시 사상자부터 구해야 합니다. 21번입니다. 타이어식 기중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타이어는 기중기 타이어식은 1년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기계법 별표 7에 나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6개월마다 받아야 돼요.
기준기에서 타이어식하고 트럭 적재식은 1년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준기 시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기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그냥 보이죠. 정비하는데 일단 해체합니다. 개조를 목적으로 해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 말소합니까? 아니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정기검사 통과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정비해서 개조를 목적으로 해서 해체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 말소는 아니다. 이건 등록 말소는 요런 때 하는 것이다. 멸실, 폐기. 등록 차대하고 달라요, 이게. 등록된 거하고. 그럴 때는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하고 새로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제대로 된 차대 번호하고. 그래서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비 또는 개조 목적 해체하는 건 다시 조립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시도지사가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건설기계 등록 말소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존해야죠? 10년입니다. 등록 원부 10년 보존. 이게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12조에 10년간 보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를요? 등록 원부를 말소했는데 말소 등록 원부, 말소한 등록 원부를 몇 년간, 말소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